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단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번만은 저도 양보 못해요. 요즘에는 여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곳에 몇 년만 다녀오면 아버지 이제 힘들게 몸 안 쓰셔도 된다고요. 네가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무슨 일한다고 그래? 그것도 여자 혼자서 말이야. 벌면 얼마나 더 벌겠다고 그러니? 절대 안 된다. 아버지, 언제까지 겨울만 되면 고장나는 저구식 보일러 사용하실 건데요? 그러다 큰일 난다고요. 그리고 제가 돈 벌어서 아버지에게 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제 의지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버지 홀로 남겨두고 한국으로 떠났죠. 그리고 스웨덴의 최악의 한파가 닥친 어느 겨울날, 아버지는 집안에서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엘린, 드라이버 좀 가져오너라. 이놈의 보일러가 또 말썽이다. 나한테 또 홍구멍이 나야 말을 들을 모양이야. 아버지, 이제 우리 보일러 바꾸면 안 돼요? 보일러는 주로 추울 때 작동시키는 난방시설임에도 우리 집 보일러는 유독 겨울에 고장이 잘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오래 사용하기도 했고 시설 자체가 구식이어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겨울이 올 때마다 고장 난 보일러를 고치시는 아버지에게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하자고 말씀을 드리곤 했죠. 엘린, 세상을 떠난 네 엄마가 이 아빠의 어떤 점을 좋아해서 결혼까지 한 건 줄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바로 절약 정신이란다. 이것 봐라. 조금만 고치니까 바로 작동하잖아. 실제로 아버지는 손재주가 있으신 건지 기계들을 잘 다루시고 고장난 기계들을 뚝딱뚝딱 잘 고치시곤 합니다. 오죽하면 동네에서도 유명해서 무슨 기계들이 고장나면 아버지에게 먼저 가져오곤 하셨죠. 제가 사는 이곳은 스웨덴에서도 후미진 곳에 있는 시골 동네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곳은 겨울이 되면 워낙 추운 곳이어서 보일러의 역할이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 집 보일러는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직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저도 이곳을 떠날 텐데 아버지 혼자서 혹한의 겨울에 보일러라도 고장이 나버리면 큰일이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저녁에 아버지에게 저의 중대 결심 사안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집에서 식사하실 거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딸이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분위기까지 잡으실까? 벌써 무섭네. 이때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기분은 좋은 상태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녁 시간이 되었고 아버지와 식탁에 앉아서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분위기를 살피던 저는 먼저 말을 꺼냈죠. 아버지, 저 이번에 한국으로 가서 일 좀 배우고 올게요.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무슨 말이냐? 한국이라니? 일자리가 그렇게 없니?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하는 거야? 역시나 아버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대답했죠. 일자리야 많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일자리는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올게요. 누가 너보고 돈 벌어오래? 외국으로 나가는 건 반대다. 다시 생각하자. 아버지는 조금 더 격앙된 목소리로 제가 한국으로 일하러 간다는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아버지 몰래 한국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절차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고지식하셔서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도 많은 연구를 했죠.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결정한 저의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아버지, 이번만은 저도 양보 못해요. 요즘에는 여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곳에 몇 년만 다녀오면 아버지 이제 힘들게 몸 안 쓰셔도 된다고요. 네가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무슨 일한다고 그래? 그것도 여자 혼자서 말이야. 벌면 얼마나 더 벌겠다고 그러니? 절대 안 된다. 아버지, 언제까지 겨울만 되면 고장나는 저구식 보일러 사용하실 건데요? 그러다 큰일 난다고요. 그리고 제가 돈 벌어서 아버지에게 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막무가내로 우기는 작전이었죠.
고집에는 고집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아버지는 처음에 부정적으로 격하게 반대하셨지만 이번에는 저도 지지 않고 끝까지 제 주장을 펼치자 아버지도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때는 이 일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한국행을 실행해야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시시콜콜하게 되더라도 워낙 고지식하셨기에 제 의견을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되지 않았죠. 그래서 부득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불효자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저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제가 잘 되면 아버지에게도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통보 아닌 통보를 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짐을 싸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으로 떠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의무적인 반응으로 제 연락을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버지의 그런 냉랭한 반응에 지쳐서 점점 더 연락이 소원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1년째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중 처음으로 겨울을 나게 되었죠. 한국의 겨울도 스웨덴 못지않게 추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 동네의 난방시설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난방시설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온돌이라고 표현했죠. 온돌 난방시설을 보고 있자니 스웨덴에 계시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느라 땀을 흠뻑 흘리시던 아버지.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잘 지내시죠? 한국도 겨울이 제법 춥네요. 거긴 괜찮으세요? 보일러 고장 안 났어요? 그래, 여기는 아무 문제 없다. 한국 생활에만 집중하고 내 걱정은 말거라. 한국도 여기만큼 겨울이 춥다고 하더구나. 몸조리 잘하거라. 역시나 1년 전에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더 어색하고 기계적인 대화들이 이어졌죠. 제가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린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의 보일러 기술이 아주 좋아요. 집에 보일러 한 대 놔드릴게요. 거절하지 마시고요. 거참 괜찮대도. 네 일이나 제대로 신경 써. 돈 낭비하지 말고 아껴 쓰거라. 보일러가 어디 한두 푼 하는 물건이더냐. 그럴 돈이 있으면 저축이나 해. 역시나 제가 생각한 그대로의 아버지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억만금을 벌고 있다고 해도 아버지는 저에게 무언가를 받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소원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꿈을 위해 한국으로 오는 문제에 대하여 아버지와 티격태격했던 일들이 생각나며 순간 아버지에게 미안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아버지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억지를 부릴 게 아니라 그랬다면 지금처럼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아버지가 저를 오냐오냐 키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하게 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없이 아버지 혼자서 저를 키우기 위해 경제적인 활동부터 시작해서 가정생활까지 신경을 써야 했으니 당연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출가하여 외지에서 먹고 살기 위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아버지의 고충을 100만 분의 1 정도는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득 이대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속되면 걷잡을 수 없는지 경까지 가게 될 것 같아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번에는 전략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아버지, 좀 있으면 휴가 시즌이죠? 한국에 놀러 오세요. 와서 딸이 어떻게 사는지도 좀 보시고요.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코스로 제가 다 준비해 둘게요. 이 녀석이 무슨 소리야. 거기까지 가는데 비행기 표가 얼만데 그런 소리를 해? 비행기 표 때문에 딸이 어떻게 사는지도 안 볼 거란 말이에요. 티켓 이미 예매해 두었으니까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환불도 안 돼요. 안 오시면 그냥 돈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먹히면 어떡하나 해서 조마조마했지만 이번에는 제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낭비를 싫어하시는 분이었기에
미리 예매해둔 티켓을 그대로 버리느니 한국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본의 아니게 방강제로 한국으로 떠밀려온 아버지는 저와 함께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방강제였지만 한국에서의 관광은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삼겹살을 먹고 된장찌개에 공깃밥을 먹었습니다. 청계천을 걷고 한국 도심 속의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딸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구나.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이었다니 말이야. 아버지는 한국을 완전히 시골 동네처럼 생각했었나 봐요. 아버지와 제가 살던 스웨덴의 시골 동네처럼 낮은 건물들만 줄줄이 있는 게 아니었죠. 한국의 빌딩은 크고 높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즐기는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와 여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조금은 미안했습니다. 제가 고집만 조금 덜 부렸더라면 보다 일찍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렇게 한국에서 아버지와의 여행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엘린, 내가 그때는 실수를 한 것 같구나. 아무래도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한국에 직접 와보니 어느 정도 알겠구나. 아버지, 일기예보 보니까 스웨덴에 최악의 한파가 온다고 하던데 조금 더 있다가 가실래요? 한국은 난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이 정도 추위는 집에서 반소매만 입고 다녀도 끄떡없더라고요. 온돌 모드를 돌리면 그런 거 다 믿지 말거라. 매번 최악이다 뭐다 하면서 실제로 닥쳐보면 아닌 경우가 더 많지 않니? 설사 한파가 온다 해도 얼마나 오래 머물지 알고 그만 가봐야지. 완전히 제가 예상한 그대로의 아버지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생각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로 다시 스웨덴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나요? 아버지는 이번에도 빗나간 일기예보를 바라셨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스웨덴에는 역대급 한파가 몰아닥쳤고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기까지 보일러가 걱정이었죠. 매번 겨울만 되면 고장나는 보일러였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스웨덴 집에 도착하실 시간이 되어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도착하셨어요? 거기 엄청나게 춥죠? 보일러는 어때요? 작동되나요? 그래, 도착해서 짐 풀고 쉬고 있다. 보일러는 저번에 내가 야무지게 혼쭐을 내주었던 게 먹혔는지 아주 잘 돌아가는구나. 게다가 평소보다 성능도 더 좋아진 것 같다. 집안이 훈훈한 것이 온기가 돌아온 기가. 그래요? 다행이네요. 피곤하실 텐데 푹 쉬세요. 휴가 받으면 스웨덴에 한번 올라갈게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피곤하실 텐데 푹 쉬세요. 휴가 받으면 스웨덴에 한번 올라갈게요. 그렇게 우리 부녀는 통화를 마치고 또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스웨덴의 한파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죠. 이게 네가 말하던 그 한국식 난방 시스템이니? 비쌀 텐데 왜 그랬니? 그래도 아주 성능이 좋구나. 동네 사람들이 이번에 엘린, 네 덕에 얼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다들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주라고 하더라. 사실 아버지가 한국으로 여행을 왔을 때 스웨덴의 아버지 집에서는 대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득해서는 절대 보일러를 교체하지 않으실 걸 알았기에 제가 생각한 묘수였죠. 지인을 통해 부탁을 드렸고 보일러는 한국식 온돌 난방이 가능한 보일러로 교체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최악의 한파가 닥치자 아버지가 계시는 마을 사람들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서 고장이 나지 않은 집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동네 사람들이 죄다 모여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에 대해 잘 아시는 어떤 주민분이 아버지의 집의 보일러가 신식으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어 알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 이후로 아버지와 저는 다시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끈끈한 부녀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국 예찬론자가 돼버렸어요. 한국 물건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엘린, 내 딸아, 한국에는 찜질 시스템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구나. 나 언제 한국 내려갈까?